매해가 끝나고 시작될 때 트렌드 리포트가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트렌드 워칭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리포트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고 혁신적인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어서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어를 21가지를 뽑아서 트렌드 리포트를 만든 거여서 사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좀 긴 감이 있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그 단어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또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물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테지만 오늘 또 이 영상에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기 한참 전, 한 10여 년 전 정도부터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화상회의를 했었거든요. 그건 동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케어하기 위한 저의 선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깝게 살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도 화상으로 수다 떨고 화상으로 생일 파티하고 많은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아직은 아무도 봐주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건 저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코로나가 저의 엉덩이를 걷어 차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욱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15-minute cities. 15분 도시라는 뜻이네요. 이게 뭘까요? US startup Reef is on a mission to build 15-minute cities where everything people need can be found within a short walk or bicycle ride. 모든 것이 15분 반경 내에서 찾아지는 그런 도시를 말한대요. 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게 트렌드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들도 세상에는 많잖아요. 너무 넓고 사람은 적은 도시들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저도 생활 반경이 일단 많이 좁아졌어요. Opportunities include micromobility, urban farm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mobility는 움직임이라는 단어인데 micromobility라는 건 정말 작게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고 도시농업, urban farming에 관심이 생기고 local communities, 지역사회가 글로벌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도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Pandemonium, turn crisis into transformational opportunity. 이 단어는 사전에도 잘 없는 단어인데 현세의, 현재의 그런 뜻인가 봐요. 그냥 지금 현재의 위기를 받아들이면서 기회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멕시코의 코로나라는 맥주 회사는 이름이 코로나예요. 지금 가장 타격이 큰 여행과 숙박 산업을 의식 있게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이 분야에서 사업을 런칭했다고 해요. In Colombia, Mexican beer brand Corona launched Paradise Advisor, an Airbnb-style platform showcasing Colombian eco-hotels.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How can you leverage the Build Back Better momentum and explore responsible new business opportunities?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Build Back Better momentum이라고 말하고 있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요즘 저는 제 자신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Design for well-being. Infuse mental wellness into your products. 이 부분도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당신의 제품에 정신적인 건강의 요소를 주입하라는 거죠. 웰빙을 위한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맹렬히 사느라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멈춰서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게 되면서 이 정신 건강은 정말 중요해지고 있죠.
Microsoft has announced new features for its Teams communication platform that aim to improve users' work-life balance in the WFH world.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재택근무, 집콕이라는 단어가 WFH라고 나오네요. Work from home의 약자예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일하는 시대에 그래도 출퇴근을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의 정신건강을 지지해주는 기능을 팀 커뮤니케이션에 넣었다고 하는 거죠. mental bookends라는 말이 나오는데 bookend라는 건 책꽂이에 책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놓는 지지대 같은 거잖아요. 동료들이 서로 정신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어플에 해놓는다는 거죠. mental bookends. 너무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서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제품에 커뮤니티에 주입을 하면 좋겠어요. The era of ignoring mental and emotional health is coming to an end. 이제 정신이나 감정의 건강을 무시하며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Planted. Join the plant-based revolution. 지금은 식물을 근간으로 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대요. 비건 계란을 만드는 푸드테크 회사가 상해의 혁신적인 실험실 허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Foodtech company EatJust, creator of popular vegan egg alternative Just Egg, opened a pop-up culinary innovation hub in Shanghai dedicated to plant-based foods. 계란이 어떻게 비건일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이 모조 계란을 만드는 회사가 싱가포르의 식물성 단백질 공장을 미화로 약 1억 2천만 불, 한화로는 1,2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세웠다고 해요. The faux egg라고 나와 있는데 faux, F-A-U-X라는 단어가 모조, 가짜라는 뜻인데 계란에 붙어 있으니까 원래도 어려운 단어인데 더 생소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오고 있다는 거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Transcycling. Use waste to enter new markets. 자,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재활용이죠. 그리고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제 트랜스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웨덴의 스타킹 회사에서 폐스타킹과 양말류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든대요. Sustainable tights brand Swedish Stocking has partnered with designer Gustav Westman to turn old hosiery into a range of tables. 스타킹이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Yes, anything can be re-up and transcycled. 어떤 것이든 재활용, 재활용, 그리고 트랜스 활용될 수 있대요. 나의 생활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도 혹시 트랜스 활용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활용되어도 어때요?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Digital parity, providing online access to all. 온라인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디지털 parity라고 썼네요. parity라는 건 동등함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 살고 있어서 이걸 잘 못 느끼지만 인터넷 액세스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며 살아야겠어요. 예전에 인터넷이 한정적으로만 제공되는 곳에서 이를테면 남극의 바다 위나 호주의 숲속 같은 곳에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한 물을 쓰는 것처럼 했었어요. 지금은 교육이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 이것이 더욱 중요해졌잖아요. Fundamate is a WhatsApp chatbot that allows students in South Africa to access education material without a fixed or stable internet connection.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넥션이 없어도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왓츠앱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Lab to table. Lab girl meat is coming of age.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가 이제는 상용화에 이르렀다는데요. come of age라는 건 어떤 것이 성숙해서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초로 이 실험실에서 키우는 고기로 치킨버거를 파는 레스토랑이 등장했대요. The Chicken in Tel Aviv is the world's first lab-grown meat restaurant, offering a cultured chicken burger for free.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때 비웃음을 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된 예가 정말 많잖아요.
In 2021, once ridiculed lab-grown meat will make its way onto consumers' plates while accelerating the overhaul of the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 이것도 역시 그런데요. 전통적인 가금류 산업,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를 추월, overhaul 이라고 하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Omni accessibility, designed for people of all abilities. 이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다각도의 채널로 접근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의 15%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70억 인구라고 말하면 10억도 넘는 숫자예요. 엄청나죠? 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더욱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저도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이 부분을 넣어보고 싶은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자료는 설명란에 걸어두었으니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